사실 손태진 씨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심수봉 씨가 이모 할머니라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에게는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것을 알리지 않았고 첫 회차 방송이 나갈 즈음에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죠. 성악가 하면 왠지 고상해 보이고 귀티나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손태진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손태진은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 듀엣으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른 여성 출연자를 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손태진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와 그 과정에 얽힌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성악가인 손태진은 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했을까요? 서울대학교 성악과의 후배 고우림 씨가 김연아와 결혼을 하고 포레스텔라라는 팀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지금 손태진 씨는 자신의 위치가 답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르테 디 콰트로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우림만 할까요? 지금 포레스텔라는 연주 스케줄이 1년은 꽉 찬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비교하면 누구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의 문을 두드리고 탑8에 선정되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서혜진 PD는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도 팔 사람인데 미스터 트롯이 박서진을 내쳐버린 것 같은 실수를 할 사람이 절대 아니죠. 손태진은 화제성과 음악성을 모두 갖춘 보물인데요. 그리고 손태진 씨가 왜 결승 진출이 확실했는가 하면 그는 이미 트롯이라는 장르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꺾기와 트로트라는 구성진 소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트로트를 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한 가수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트로트는 사실 대중가요의 일부분으로 이쪽 장르를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는데요. 이 장벽을 깨부순 것이 김호중이고 이미 중요한 부분을 선점하고는 있죠.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손태진이라는 베이스의 소리가 김호중이라는 테너와 쌍벽을 이루며 트롯이라는 분야의 경계면을 넓혔고 한 획을 그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넘기면 그만이지만 심사위원들도 이미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태진 씨는 조건 없이 결승으로 진출한 것이죠. 손태진 씨가 경연에서 이모 할머니 이곡 백만송이 장미를 부를 때는 얼마나 마음 졸이며 노래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짠해지는 마음도 많았는데요. 그가 불타는 트롯맨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길 원하며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회라는 놈은 다가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면으로 생각하면 손태진 씨는 평범한 성악가로 살아가기보다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같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속에 큰 꿈이 있기에 불타는 트롯맨의 문을 두드린 것인데요. 손태진 씨는 녹화 후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에게 이와 같은 출연 결심을 말씀드렸으나 이모 할머님은 대중가요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지라 이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에 38번째 등록을 하였지만 예심을 보고도 누구 하나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 그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결심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서울대 성악과 졸업, 동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대중가요에 몸을 담은 순간부터 아니 팬텀싱어에 출연을 하였을 때부터 대중의 사랑을 받길 간절히 원했다고 생각됩니다. 손태진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는 이같이 부르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탄성을 지를 정도로 독특한 창법과 구수한 베이스의 소리로 우리 곁에 다가왔죠. 이 노래는 너무 독특하여 아무도 리메이크할 생각도 하지 않은 곡인데 이 백만송이 장미를 이 같은 창법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심수봉 씨가 발라드와 트롯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듯이 손태진도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젠 꺾기 만능의 가창법이 아닌 평범한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9회부터 펼쳐진 세미파이널 준결승전에서 황영훈과 손태진은 비나리를 불렀는데요. 저음과 저음의 듀엣이라서 음역대가 겹치는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수봉 특유의 간들간들하는 창법에 비해 남성 보이스의 묵직한 톤을 살려서 불렀는데 서른도는 너무 긴장했고 너무 무거웠다라는 냉정한 평을 했죠. 창법이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봅니다. 오디션은
늘 원곡자가 생각나지 않게 자기만의 재해석을 강조했으니까요. 다만 너무 긴장해서 힘이 들어갔다는 건 동의하는데 편곡적 요소가 많은 무대였습니다. 러브스토리 주제곡에서 비나리 멜로디로 넘어가는 피아노 인트로는 센스가 있었고, 중후반부는 클래식 편곡을 많이 넣어 손태진의 필살기를 다 담은 듯 싶었죠. 이 노래가 왜 부르기 힘들다고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니 확실히 알 것 같았는데, 저도 손태진이 이렇게까지 트롯 오디션에서 활약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선곡이 너무 탁월했고 제가 들은 어떤 비나리보다 좋았죠. 손태진은 KBS 예능 프로그램 입맞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보컬 신으로 불리는 남자 여자 가수들이 최적의 듀엣 파트너를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출연자들 중엔 반가운 얼굴도 보였는데 바로 국악인 송소희와 팝페라 가수 손태진이었죠. 여기서 손태진과 송소희는 감미로운 입맞춤을 선보였는데요. 송소희와 손태진 두 음악인의 첫 인연은 2017년 8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지휘자 서훈과 함께 서울 그랜드 필하모닉과 함께하는 어느 멋진 날의 공연을 꾸며 나가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듀엣으로 꾸며진 홀로 아리랑 무대 중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라는 가사를 노래할 때 손이라도 잡고 걸어가 보라는 서훈 지휘자의 아이디어를 듣고 송소희와 손태진 두 사람은 실제로 무대에서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죠. 어느 멋진 날의 무대에서도 훌륭한 무대를 꾸며준 두 사람을 기억하고 KBS 입맞춤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멋진 듀엣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었는데요. 입맞춤에는 손태진과 송소희가 2차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무대를 앞두고 손태진은 송소희를 리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송소희 역시 손태진의 말을 경청하며 좋은 무대를 꾸미기 위해 연습에 매진했는데, 송소희 양이 손태진에게 많이 의지하는 게 느껴졌는데요. 지켜보던 김영석 작곡가는 무대가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두 사람의 호흡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손태진과 송소희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불렀는데, 환상의 하모니의 멤버들은 박수를 보냈고 남태현은 멋있다라고 짤막한 소감을 남겼죠. 저는 손태진과 송소희의 콜라보 나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간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손태진의 힘인지 첫 소절을 듣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하며 눈물이 핑하고 올라올 것만 같았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의 노래 영상을 몇 분간만 감상하는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봐서 다른 가수들의 매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손태진의 노래만 들으면 유독 감성이 반응을 하니 참 묘한 일이었는데요. 서양의 클래식과 동양의 클래식이라면서 들려준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한 소리에 또 한 번 감탄을 하며 아름다움에 푹 젖을 수 있었죠. 송소희의 국악 느낌이 살짝 담긴 혼성 듀엣의 노래 나의 옛날 이야기는 노래 자체가 명곡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화음에, 특히 손태진의 감미로움에 아주 잠시지만 음악에 취해 현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송소희님과의 콜라보는 언제나 사랑스럽게 들렸는데 소희 양이 태진 씨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제 느낌인가요? 정통의 음악을 전공한 음악인으로서 손태진과 송소희의 소리는 참 단단했습니다. 그러한 단단함이 다른 혼성 듀엣과 달리 강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손태진의 베이스 소리가 워낙 태생적으로 부드러워서 송소희의 소리를 잘 받쳐주었죠. 달달하고 화려한 하모니라기보다는 단단해서 듣기 편한 하모니라고 할까요? 손태진님의 목소리는 활용점정이었죠. 그 하모니 속에서 손태진만이 줄 수 있는 음악적 위로에 괜시리 또 사소하지만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묵직한 저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묵직한 저음 속에 우아하면서도 봄바람처럼 일렁이듯 터치스러운 가벼움이 있어서 참 좋은 손태진의 소리를 감상하며 잠깐 좋은 여행을 다녀온 듯 했는데요. 손태진은 상대방과 편해져야지 약속한 부분에서 믿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라며 파트너와의 호흡을 강조했죠. 또 송소희는 태진 오빠는 음악할 때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서 비현실적이었어요라고 말했고, 무대에 대한 신뢰감은 오빠가 가장 높았어요. 좋은 무대를 완성한 것 같아요라며 만족스러움을 표했는데요. 아마도 손태진님도 모든 인생이 중요하겠지만 불타는 트롯맨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인 식견으로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훤칠한 키와 뛰어난 능력을 언급하기엔 이 세상 금수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음악을 못하지만 음악을 애정하는 일인으로서 손태진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무릎이 아닌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손태진님은 말도 안 되는 힐링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앞으로 어떤 무대와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